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중앙신문 장성수입니다. 금산중앙신문은 지난 6월 2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당선인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우리 지역 현안 해결 방안과 비전 그리고 주요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박범인 금산군수 당선인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거 치르시고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선 소감과 본인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고. 제 50대 금산 군수 당선인 박범인입니다. 먼저 저에게 금산 군수 당선이라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산 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당선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캠프의 동지들, 선거운동원님들, 지지자님들, 그리고 구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당선을 위하여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신 사랑하는 어머님과 가족들, 그리고 친지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당선은 저희 개인적인 승리라기보다는 우리 금산이 그간의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군민들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낮은 자세로 군민들의 뜻을 잘 받들고 믿음과 희망을 드리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막중한 금산 군정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중압감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김태흠 충남도정과 함께 잘 협력하면서 우리 금산이 세계를 향한 폭넓고 활기찬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서 존경하는 우리 군민들께서 지역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쟁을 펼쳐주신 문정우 후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존경하는 금산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금산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사실 이제 코로나로 사실 다들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과정에도 잘 견디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 현안 문제가 지금 현재 무엇이라고 보세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 하나를 말씀드려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는 두 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금산 경제의 핵심인 인삼 약초 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의 지역 경기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월 1일이면 금산 군수로서 첫 업무를 시작할 텐데요. 예, 사실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행정기관에 대한 연관된 민원과 예, 관련해서 이제 집단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금산군은 사실 예외가 아니에요. 예. 효과적인 민원 해결 방안이 있다면 뭐 민원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해야 된다는 점이죠.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그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이해 당사자 그리고 그 인접한 그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집단 민원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단 이제 그 발생된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공직자들이 이런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뭐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고 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좀 이 부담을 일시적으로 회피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한다고 해도 될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문제는 점점 커지는 거고 나중에는 정말 손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이해 당사자, 그 다음에 그 해당 주민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 인한 피해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민원 많이 겪어봤는데요. 정말 가슴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께서 민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부담감을 갖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많은 이런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들 보면은 사실 이제 소통의 단절, 네.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불협화음도 예. 집회도 하고 이런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특히 공직자들이 이제 원리 원칙을 따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민선이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의 자리를 이제 많이 만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다고 하고 또 이해를 하고 공감대 형성한다고 그러면 사실 뭐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지금까지 지역에서 살면서 많은 큰 일을 사실 아시다시피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료 폐기물이랄지 뭐 산업단지 문제랄지 또 한국의 폐타이어 문제랄지 분산대전 통합 문제랄지 화상경랄지 그런 일을 쭉 겪으면서 느꼈던 점이 느꼈던. 그래서 예.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한 대화가 한다면 이해 못할 게 없죠. 그런데 사실 어떤 법만 따져서 계속 대화를 회피하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열 받는 거죠, 주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어떤 강한 요구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선행이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 민원에 관한 이런 그 사안을 접했을 때 단계 법령이나 지침에서 정한 자규에 네.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법규나 지침의 그 문장이나 어떤 그 단어에 얽매이게 되면 정말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좀 탄력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법령이라든지 지침에 대해서.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저는 합리성을 찾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 법령이나 지침을 바탕으로는 하되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하는 것이 무슨 선택을 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직무에 임한다면 그리고 사회자께서 걱정하신 이런 민원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지금 그 경주에 설치된 그 원자력 폐기물 있잖아요.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하죠. 이 폐기물 그 보존 시설이 있죠. 네. 이걸 놓고 엄청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안면도 쪽에서 하려고 하다 못했고, 그 다음에 부안에서는 그 분수가 직접 나서서 유치를 하려다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 법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거나 뭐 규정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 그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상이나 규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산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는 그 자치단체에 3천억의 지역발전 기금을 주겠다고 해서 결국은 경주시하고 분산시가 주민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찬성률이 높은 경주시가 그걸 가지고 갔잖아요.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경주시가 그로 인한 혜택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렇듯이 어떤 그 법령에서 정한 이런 규정이나 이런 지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항상 지역과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 해법을 강구를 한다면 저는 어려운 민원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발전의 동력은 국민과 행정관 신뢰도가 바탕이 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금산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청렴도 향상을 통해서 군정이 군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 것이죠. 일찍이 공자님께서는 무신분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군자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금산 군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금산 군정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 땅에 떨어진 주민들의 신뢰도를 시급하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길은 바로 군정의 청렴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금산구청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조직 개편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 일단 문정호 군수 취임 이후에 한 것이 뭐냐면 허가 처리과 여타 내진 조직 개편 했는데 사실 예를 들어 허가 처리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부서에서 하는 민허가 업무를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제 원스톱 행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다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장 민원이 많았고 또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직원들의 어떤 피로감도 엄청나게 쌓여있었어요. 쌓여있다 보니까 또
민원인을 응대하는데도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청렴도가 좀 떨어지고 직원들도 또 불만도 많고 이런 좀 업무가 좀 비효율적이었다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어떤 개선 방향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현재 금산 군정에 대한 네. 조직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그 일례를 들어서 이제 허가 처리과에 관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허가 처리과를 설치한 목적은 그 인허가를 원하시는 주민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그 이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대부분의 이런 그 간단한 인허가 민원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따라서 손쉽게 처리됨으로 인해서 그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증진시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비중이 있거나 뭐 집단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이러한 큰 민원 사안들이 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이 됐을 때 엄청난 부담감이 한 부서에 집중이 될 수 있는 이런 또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신속하고 합리적인 이런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장단점을 제가 이제 군청에 들어가게 되면 좀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또 그간에 이제 허가 처리과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청 내부의 평가, 그 다음에 그 군청 외부의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해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떻게 이 조직 그 개편 문제를 갖고 갈지 그때 가서 좀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 금산군정의 그 효율성을 높이고 또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런 그 의견들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조직 내부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전문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님께서 예전에 이제 문공과장 시절에 사실 이제 국제인삼약초 연구소를 사실 이쪽 설치 도에서 있을 때 그때 설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고 금산 인삼약초가 특수한 또 부서가 있잖아요. 예. 전국에는 없잖아요. 금산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산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산 인삼 산업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사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인삼약초과 하면 인삼약초에 관한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금산에 있는 현재 뭐 새롭게 만들어진 약초 산업진흥원이나 인삼연구소나 이런 같은 부서들하고 또 금산의 인삼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뭔가 교류가 좀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삼약초과만이라도 좀 전문 어떤 인들을 좀 영입을 해서 계약직이나 여기에서 속박사급들이 좀 와서 좀 포진을 하고 있으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 부서마다 뭐 전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거의 행정 부서에서 있다 오니까 잘 모르죠. 이런 또 전문성을 최대한도로 좀 살려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금산군의 인삼약초과는 세계 유일한 인삼약초입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전문성, 그 다음에 권위, 네. 뭐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처럼 인삼약초 산업의 진흥 문제도
현장에 바탕을 두고 문제를 찾고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06년 말부터 충청남도 그 인삼산업 그 팀에서 당시 이완구 지사님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우리 그 금산 인삼약초 산업의 증흥을 위한 이런 그 시책들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지금 뭐 5년 만에 다시 이제 우리 금산의 군정 책임자가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저는 인삼약초 산업의 증흥과 세계화 촉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살펴보면 인삼에 관한 전문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작년도에 그 출범시켰던가요? 네. 금산 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금산의 인삼약초과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충청남도에서 그 지원을 해준 인삼약초 세계화 지원단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재원에 가면 또 충청남도에서 그 설립한 그 인삼약초 시험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가의 기관들이 있고 또 우리 그 관내에는 그 여러 가지 인삼약초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 기관과 단체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고 또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금산의 인삼약초 산업을 주흥시키고 세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길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 시스템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지적을 우리 사회자께서 해주셨고, 근데 제가 그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러한 그 약속을 했어요. 네. 제가 군수가 당선이 되면 인삼약초 시장 쪽에 군수실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제가 그 인삼약초 시장 안에 있는 그 군수실에 가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삼약초 산업 중흥을 위한 이런 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 군수에 당선이 됐으니까 7월부터 제가 인삼약초 시장에 직접 나가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공기관들 그리고 또 많은 그 인삼약초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좀 확실탄하게 머리를 맞대고 금산 인삼약초 산업의 중흥 그 다음에 세계화 촉진을 위한 이런 길들을 모색하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금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자산들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인삼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있고, 또 지금 우리 그 금산군에 있는 인삼약초과 그런 어떤 그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삼 관련된 어떤 기관들이 포진했단 말이에요. 많죠. 이거를 잘 구슬을 깨면 네, 그렇죠.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렇게 하진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구수 당선인께서 이제 취임하시면 그 부분에서 또 전문가시니까 잘할 그런 그 부분에서 하여튼 최대한도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또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그 인사 문제, 인사 문제는 뭐 순간에는 인사를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솔솔 나와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정군수하고 어떤 조율이 있었나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문정우 군수님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건 아닌데 네. 그 부군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관 승진부터 이 후속 인사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최선의 인사를 통해서 금산 군정이 보다 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네. 뭐 금산 군정이 일은 어째 공직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부서 배치 잘하면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 문제에 관해서 한 네, 가지 네. 더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 후보자 시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합리적인 인사가 군정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그 청렴도 향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인사는,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일반 직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누가 승진하는 것이 좋은지, 누가 어떤 자리에 가면 합당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저는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좀 소신을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을 좀 잘 파악해서 좀 합리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제 도시에서 내려오는 공익기업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지역 민가 인근에 오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도나 어떤 그런 소모성, 행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기 이전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지역 거주 문제, 또 그로 인한 어떤 지역 경제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사실 사전에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불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심사 유치위원회라는 걸, 위원회를 한번 활용을 해서 거기에는 전문가들, 환경 전문가, 경제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이 포진해가지고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자료를 담당 공무원들한테 넘겨준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해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 감사드리고요. 네. 그 문제는 제가 평상시에 네. 갖고 있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 예, 공장 설립에 관한 인허가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우리 관내에 수백 개 공장을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업무량의 바닷속에서 신규로 공장 설립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는 그렇죠.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의 전문가, 화학의 전문가, 그 다음에 또 경관의 전문가,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로 갖춘 공장 설립 심의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이 공장이 들어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독극물은 없는지, 그 다음에 무슨 폭발의 위험은 또 없는지, 소음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위원회에 이제 공무원을 같이 참여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장 설립 인허가에 관한 판단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그 군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선거에서는 이제 상대 후보와 3,634표 차로 당선이 되셨어요. 우리 그 당선인만의 어떤 주요 선거 전략이 있었다면? 글쎄요, 이제 선거가 끝난 입장에서 선거 전략을 논한다는 것이 사실 좀 내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의 그 군정 책임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잘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하시지만
또 이제 행정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군정 조직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제가 이제 행정의 전문가임을 강조했고, 또 행정의 전문가로서 남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일들, 굵직굵직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제가 몇 가지 성공적으로 추진한 주역임을 강조를 많이 해서, 이제 그 행정의 전문가가 군수가 된다면 지금의 군정보다는 더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금산 군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말로만 행정의 전문가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금산 다락원이라든지 2005년대 도민체전의 개최라든지 기저부 도서관의 유치라든지 금산 인삼축제의 전국 체육축제 5연패라든지 드라마 상도, 대장금 세트장 같은 군민들이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런 큰 일들을 좀 상기시키고, 그 일을 해낸 주역으로서 뛰어난 기획력, 그 다음에 강력한 추진력, 그 다음에 이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박범인 행정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대표 공약 한 3가지 정도만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우리 금산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고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인구의 감소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을 만들겠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낮고, 또 이제 연간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도록 해서 인구를 늘리는 문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금산은 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갖고 있는 자연 환경의 여건을 잘 활용한다면 인근의 도시민들을 유입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구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대전에 인접해 있으면서 교통이 편리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고 4차선 국도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뛰어난 경관, 그다음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또 땅값이 대전에 비해서 아주 쌉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활용한다면 이 복잡한 도시 생활을 좀 벗어나서 좀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대전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의 주민들을 금산으로 영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고품격 주거 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도시민을 유치하자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죠. 교육 문제죠. 교육 때문에 금산을 떠나는 젊은 가족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고 또 이 교육 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대도시 학생들이 부럽지 않는 정말 뛰어난 교육 지원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떠나는 금산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금산이 되도록 하겠다. 여기에는 이제 금산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대한교육 시스템의 이제 강화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금산을 떠나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금산을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산이 국토의 중심부에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 또 고속도로가 좀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보라든지 금산 지역에 양 인터체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대형 물류 산단을 조성을 한다면 저는 그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좀 접촉을 해서 대형 물류 산단이 우리 이제 금산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아울러서 이 물류 산단뿐 아니라 또 공해가 없이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주민들과의 뭐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전에 그러니까 우선 전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만약에 그분들이 금산에 오시겠다고 하면 자치단체장이 될 저는 직접 우리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이런 그 산단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5만 명 이하가 되면은 도의원 한 명이 줄어요. 네. 지난번에 정기특위에서 결정을 했죠. 현재는 이제 우리가 5만 한 200, 한 7, 80명 정도 되니까 2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뭐 한 300명 정도 되면 사실 순식간에 감소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당장 일단 다음 선거 때는 이제 도의원 한 명이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면 그 금산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우리 그 당선인께서 말씀드렸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 일단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것이 아주 유행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인구를 금산에 어느 정도 기본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데 한번 이런 부분 금산이 가지고 있는 분유지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또 이제 도심에 있는 외지인들보다는 출향인들이 청년 퇴직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 퇴직한 분들은 아주 전문성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해준다고 하면 실은 다 이상하고 난 다음에 오고 싶어도 오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금산군에서 그런 뭐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지만 저렴하게 군주지를 개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평이든 150평이든 해주면 집 짓고 조그맣게 뭐 이제 뭐 농작물도 키울 수 있는 이 정도만 해주면은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금산으로 이렇게 영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겠고 또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령화로 돼가지고 농촌이 뭐 발전이 안 되고 낙후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안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애착을 갖거든요. 일단은 고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우리 인적 장로로 활용한다면 농촌 발전의 제2 도약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이제 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대도시 주민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회적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고향 금산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런 그 출향인들을 위한 정말 품격 높은 주거 공간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택지의 개발은 비단 분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라도 좀 적합한 데가 있다면 저는 개개인을 위한 이런 거 뚝뚝 떨어진 것보다는 적어도 그 몇 가구가 작은 마을이라도 좀 미룰 수 있도록 해서 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 개발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공공 용지뿐만 아니고 사유지라도 정말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출향인들이 귀향하는 이런 터전의 택지로 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전 대표 공약 3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한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제 금산군 예산이 금년대 6,054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금산군수가 돼서 금산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개막시키겠다는 공약을 드렸어요.
뭐 제가 이제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7년을 중앙경제부처에서 근무를 했고, 또 지방 군청이나 우리 금산군청이나 충청남 도청에서 또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대규모 예산을 따는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과 함께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노력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의 지방 지원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국가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직접 만들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방에 나눠졌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금산군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을 이제는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설득을 하고 예산을 따고 국가 정책을 유치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소비자 유주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이제는 군정의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바뀐 이런 방침에 빨리 부응을 해서 선제적인 노력을 한다면 대규모의 국가 사업의 유치, 대규모의 국비 사업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제가 금산군 예산 1조 원 시대를 반드시 개막시키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군정의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군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 잘하는 금산 군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을 세 번째 대표 공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투명도를 좀 높여서 신뢰성을 회복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군정을 펼쳐서 군민들이 좀 우리 금산군의 군정을 신뢰하고 많은 참여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군정의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정한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능력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현재 공직자들이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전문 능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우리 금산 군정에 참여를 해서 기획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 예산 확보의 능력을 강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금산군 이제 조직 문제인데, 지난번 때는 사실 이제 공무원 노조와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참 불편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들도 일단 이전에 직원이죠. 금산 군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인데, 서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많아서 사실 갈등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군에서도 사실 공무원 노조라는 그런 단체들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알력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 이제 당선인께서는 이제 새로 이제 또 취임하시면 또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 노조들이 아니든 일단 국민을 보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내부에서는 그분들이 자기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뭐 공무원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당책에서 이런 부분들 임금 협상 이런 거 못하죠. 그렇죠? 이미 국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빼놓고 나머지인데 서로 좀 서로 대립이 아니고 이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그런 행정 복지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가 좋으냐,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좋으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군정 책임자의 역할이 뭡니까? 군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함께 금산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군수로서는 당연히 우리 직원들인 공무원 노조, 거기에 속한 공무원들이 정말로 따뜻한 분위기에서 높은 사기를 보이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드려야잖아요. 저는 군수로서. 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노조의 관계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한다면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없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못 풀어갈 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린 자세, 적극적인 자세로 노사한 문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박당한 존중과 배려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 못 풀어갈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당연히 정말 제가 군수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일을 해야겠어요? 우리 공직자들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6급 이하 공직자들이 노조의 위원으로,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직원들입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안정된 그런 직장, 즐거운 직장, 그 다음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제 책무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조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얼마든지 문제는 풀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 당사님 지금까지 이제 공약 말씀을 내주셨는데 더 공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어요? 공약은 제시를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을 해서 정말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금산 군정이 세계를 향해서 폭넓고 활기찬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출범이 돼서 민산 8기 금산 군정의 비전을 마련하고 주요 군정 과제를 선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6월 말까지 이 일들이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7월 달에 이제 금산 군수로 정식 취임이 되면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야겠죠. 이 단계에서 국민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담기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규모가 큰 거는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 사업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추진을 해잖아요. 추진을 하는 단계 초기부터 저는 이해 당사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민원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이런 공약 사업들이 좀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 확보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국대 예산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높이고 또 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면서 이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또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추진 결과를 단연하게 분석하고 피드백 시켜서 더 나은 금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금산 국민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죠. 임금 문제, 지역경제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행인 거는
코로나 사태가 많이 호전이 돼서 이제는 뭐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좀 벗고 다닐 수 있고 또 이렇게 아침에 일찍 가보면 관광 버스들이 활발하게 다니고 있고 또 음식점에 가면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계시면서 좀 이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새로 출범을 했고 또 김태흠 충남도정도 새로 출범을 했고 또 박범인과 함께하는 등한 분동도 이제 또 새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개 이 포인트들이 잘 협력을 한다면 위기의 금산이 새로운 발전을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금산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인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금산 국민들께서 먼저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산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인삼약초 산업도 예전의 영광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배경에는 우리 금산은 우리 조상들께서 인삼 농사와 인삼 장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훌륭한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 겨울에 뭐 하셨습니까? 일하지 않는 농한기에 정말 일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산 주민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인삼발 치고 새끼 꼬면서 인삼농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우리 할머님들은 보름씩 서울이나 경상도, 전라도의 대도시에 나가서 인삼을 머리에 이고 보름씩 집에를 오지 못하면서 그 인삼을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번 돈으로 저희들 가르치셨고 또 가정 생활 영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금산 군민들에게는 근년의 유전자, 도전의 유전자, 진취의 유전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유전자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유전자를 잘 살려서 우리가 국내에 머무는 금산 군정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꿈을 펼쳐가는 금산 군정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한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금산이 이전의 영광을 재현하고 또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를 내려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산 국민들께서 이번에 분수로 당선시켜주신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금산의 세계화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초청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금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범인 금산군수 당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산중앙신문은 지역 언론으로서 언론 본연의 역할과 충실하고 독자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전달 소통 창구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